자, 오늘 이제 합충 얘기를 할 건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충에 대한 얘기는, 충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좀 민감하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충에 대한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게 아, 참 충이잖아요. 충 이게 이제 깨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깨졌다 그러면 이제 어감 자체가 안 좋잖아요. 어감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좀 나한테 멀어졌다 그러면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보통 뭐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뭐 인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쭉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럼 뭐 인묘진사오미 쭉 오다가 신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섯 번째 대운 오면은 인묘진사오미 신 여섯 번째 대운이죠. 여섯 번째 대운 오면은 이제 충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대운이 어떨지 궁금하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할까? 인터넷 사주풀이에서 보면은 뭐 충이 돼서 뭐 어떻게 됐다,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습관적으로 뭔가 그 부정적인 얘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충은 그래서 이꼬르 나쁜 거,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충은 나쁜 게 아니고, 충은 그냥 충이죠. 충은 깨졌다는 건 뭐예요? 깨졌다는 거는 나하고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멀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멀어졌다. 음. 자, 멀어졌다는 의미가 나쁜 건가요? 멀어졌다는 의미가 이 나쁘다는 의미하고는 이게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음. 나한테 좀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 멀어지면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좀 귀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멀어지면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그냥 멀어진 거지, 깨진 거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충이 돼서 나쁘다, 예. 이런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되어 있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뭐 이 모든 게 충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어 실제로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합이라는 얘기가 있죠. 합은 만났다. 아,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동시 같이 한다. 어, 같이 한다. 남녀가 만나면은 어떻게 같이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같이 살라고 하는 거죠. 또 타인과 타인이 만나서 뭐 새로운 사업을 도모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놀이를 도모한다든지 재미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합에 포함이 되죠. 예. 뭔가 이제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합이라는 것은 좋다는 의미도 아니죠. 합이라는 것은 그냥 만났다. 음. 근데 이것을 합이라 좋다. 왠지 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 맞을 것 같았어.
맞을 것 같다는 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맞는 게 있는 거지. 뭐가 맞아요?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서로 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지향점이 생기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순간적으로 마음이 잘 맞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궁합에다가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궁합 볼 때 뭐 갑일간하고 기일간하고 만나면은 서로 이게 합이라서 좋다. 궁합이 좋다. 또는 범띠하고 돼지띠, 해생 돼지띠 또는 말띠 이렇게 만나면은 좋다. 그러니까 어 돼지띠하고는 4살 차이고, 그죠? 그다음에 묘진사오, 묘진사오 이것도 4살, 묘진사오 이것도 4살 차이, 그죠? 이건 뒤로 4살 차이, 앞으로 4살 차이. 그러니까 4살 차이는 뭐 좋다, 궁합도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4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 이혼을 안 해야 되잖아요.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보면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무슨 저 6번째, 그러니까 지금 인하고 신하고 6번째 글자를 만나면은 이게 이제 충이 되죠. 충. 예. 그러니까 6살 차이 안 맞는다. 그 다음에 7살 차이가 나면은 범띠하고 내 띠하고 7살 차이가 나면은 이게 이제 원진이라 그래가지고 7살 차이 나면 안 맞더라. 그래서 보통 이제 4살 차이는 좋더라. 6살, 7살 차이는 나쁘더라.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이 사주역학에서의 이 합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퍼지다 보니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응?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가지고 궁합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저기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말씀처럼 단편적이고 단시법이죠. 예? 단시적 판단인 거죠. 실제로 6살 차이 나는데도 잘 사는 궁합 많고요. 6살 차이. 예? 6살 차이인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궁합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띠하고는 또는 이 일간과의 관계, 이것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예. 그리고 살다가 만약에 뭐 헤어졌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 관계도 뭔가 처음에 좋은 게 끌리는 게 있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잘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서로 원진 관계여가지고 헤어졌다. 또는 서로 6살 차에 극의 관계여서 헤어졌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핑계를 잡아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후 약방론이지. 예. 그런 얘기는 다 이제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궁합을 이제 이걸로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궁합에다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합충이 무조건 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합은 그냥 만났다. 예, 만난 거예요, 만난 거. 뭔가를 만났어. 충은 그냥 깨졌다,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삶 자체가 만났다 헤어졌다 계속 반복하죠. 그죠? 잠깐 만나서 친구하고 만나도 또 헤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만났는데 안 헤어지면 어떻게 돼? 예. 안 헤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왜? 헤어져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났으면은 그 상황을 또 벗어나야 또 새로운 상황이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좋은 거예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죠? 초등학교를 가. 초등학교하고 합을 했어. 그러면 계속 초등학교만 다니면 발전이 있나요? 초등학교 갔으면은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 중학교 가려 그러면 초등학교를 흉을 해야죠. 끝났어. 여기서 끝. 멀어졌어. 초등학교하고는. 그 다음에 중학교 가. 중학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고등학교를 가. 여기서 합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합과 충이 서로 만나서 무엇을 한다? 계속적인 그 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간다. 좋게 말하면은 성장을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발전. 예. 바, 오늘 마우스 추사체가 왜 이래? 발전적 발전적 변화를 한다. 발전적 변화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라는 얘기 안에는 합과 축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뭔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속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 갔다가 멈췄다, 갔다가 멈췄다, 갔다가 멈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삶의 영속성을 지속하는 것들은 이 합과 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50대 천충지충인데 뭐가 천충지충이 어디가 천충지충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섯 번째 대운 만나면 나 충된다 그랬죠. 보통 이제 월이 만약에 갑인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대운에서 여섯 번째 대운이 되면 경신대운 만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월지가 정축이잖아요. 예? 그럼 여섯 번째 대운에서 개미대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월주가 어떻게 돼? 월주가 천충지충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천충지충되면 뭐 큰일 난다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 얘기 이제 일단 요 얘기 월지 요 얘기부터 하면은, 자, 월주죠. 월주가 여섯 번째 대운을 만나면 무조건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예수님도 부처님도 여러분도 저도 다 충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왜 그렇게 돼야만 할 것일까? 천충이 지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그 천충 지충된 그 글자하고 멀어진다. 아까 얘기했잖아, 멀어진다고.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에? 왜 다른 의미를 부여해? 거기 지금 그 질문 안에는 나쁘다는 의미를 일단 전제로 깔고 질문하시는 것들 아니에요? 예. 터닝 포인트, 새로운 환경 시작. 예, 두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월주라고 하는 부분은 젊어서 내가 내 인생의 직업과 인생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죠. 그래서 월주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수단의 큰 대세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섯 번째 대운쯤 되면은 50대 중반에서 근 60 가까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천충지충이 됐잖아요. 그거를 할 생각도 없고
현실에서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더 이상 그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어떻게? 그것과 멀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누구나 그 삶을 이제까지 내가 지향했던 그 태도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또 직업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은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지는 못해요. 뭔가 한번 변동이 있고 나서 다른 형식으로 또 직장을 다닐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어떤 인생의 한 번의 큰 변화가 오는 거다. 그거는 인간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도 60이라는 숫자가 6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60이 나온 거예요? 60 값지 않은데. 자, 우리가 12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12 진수를 쓰는데 역학에서 이 12 지지의 12 진수가 어떻게 5번 곱하기 5번 반복이 되면, 그쵸? 그러면은 지지는 12번, 아니 5번. 천간은 10개가 있는데 6번의 순환을 거치면 이게 완벽한, 그러니까 1원이 되는 거야. 한 순환의 고리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설계가 돼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좀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게 월주의 천충지충의 의미다. 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은, 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은 나에게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일이냐, 또는 불리한 일이냐,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싫어하는 일이냐, 이런 판단은 있을 수 있어요. 이 판단은,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 세옹지마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지금 판단해선 내가 나쁜 일 같은데 좀 지나 보니까 좋은 일인 거잖아. 지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또 좀 세월 지나니까 나쁜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판단이 있는 거지. 실제로 좋고 나쁨은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양면성의 두 가지 요소를 지금, 그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결합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지금 어느 한쪽에 이것은 이렇게 돼야 좋은 거고 저렇게 돼야 나쁜 거고 라는 식의, 지금 여기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요 설명을 함에 있어서, 월주 요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이 월주 깨지는 걸 어떻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 내가 직장 그만두고 그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어디 뭐 저 해외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거기 가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는 거기 가서 대박이 날지. 또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나하고 잘 맞는 세상이 거기 있어서 말년을 행복하게 보냈다. 자, 충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계속 직장에 매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나쁜지 이거부터 알라고 하니까 지금 이 개념이 안 잡히시는 거고, 이 원리적인 거부터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역학을 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자꾸 그 잣대를 대놓고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 지금 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생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합과 충에 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압과 충돌과 또는 그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만물은 발전지향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더라, 전진은 나가더라 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과 충이라는 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합과 충이라는 게 에, 그 만물이 그 생장과 생을 하는 이 과정이다. 이 생이라고 하는 놈은 그러니까 양생이 있고 양생이 있고 음생이 있다. 양생이 있고 음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은 양생이라는 건 바깥으로 계속 펼쳐지는 거고 음생이라는 건 안으로 계속 뭉치는 거잖아요. 그죠? 안으로 계속 뭉치는 거니까 이거는 만물을 극을 하고 있는 거야. 큰 이제 큰 흐름에서 극을 하고 있고, 그죠? 이거는 만물을 이제 극을 하는 게 아니고 살리고 있는 거야. 생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목화는 양생을 한다 그러고 금수는 음생을 하는 거예요. 금수는 음생을 한다고. 그렇잖아. 목화는 이렇게 펼쳐져서 위로 올라가니까 생은 생인데, 예? 생은 생인데 이렇게 이제 확대 발전을 하는 것을 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는 생은 생이죠. 그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생이잖아. 그것도 진화 발전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의 생은 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어떻게 돼? 가을 되면 다 떨어지고 앙상해지고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음생이다. 그래서 이 한 주기를 놓고 이 한 주기가 큰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굴러가고 있더라.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어떤 한 삶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진짜 발전적인 그 생 말고 그냥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게 선천도인데 선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복희팔계도죠. 복희팔계도라고 아세요?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무기가 이렇게 딱 짝을 지어져 있고요. 응? 그래서 무게 이제 하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갑기가 이게 그러니까 이
선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이상적인 그런 기운인 거예요. 천간이. 예, 천간이 이제 형이상자 위지도니까 그 천간의 기운은 기본적인 이제 운동성 자체가 그 합을 기반으로 이제 한다. 예, 라는 거죠. 합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갑은 위로 솟구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지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갑은 올라가는 게 얘의 근본 도란 말이에요. 그럼 갑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수에서 생을 받았지만 뭔가 디딤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갑은 기라는 글자를 만나야 뭔가 밑에 이제 이 밑에 뭔가 이게 발판이 돼서 거기서 올라오는. 왜냐면은 기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한 사이클의 완성이잖아요. 양의 사이클의 완성이란 말이죠, 여기가. 에? 기토 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이클의 완성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 완성된 토대 기반 위에서 갑목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기하고는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상대가 있어야 자기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토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남은 거예요? 어? 여기 이건 생의 작용이고 이거는 성의 작용이에요. 성. 어, 어. 생의 작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창조를 해가지고 무기토까지 오면은 이게 창조의 기틀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에? 기틀이 완성이 돼서 이제 그 기틀이 완성된 것들을 어떻게 가을 겨울에 금수가 오면서 어떻게 성숙을 시키는 완전히 무르익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작용은 생성의 과정이다. 생의 과정이다. 음의 과정은 성숙의 과정이다. 생장의 작용이고 생장의 작용이죠. 그 다음에 성숙의 작용이고. 그래서 갑은 그래서 기토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기하고가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기가 합토가 되는 건데, 갑기 합토가 되는 건데 이 갑기가 서로 만나서 이거는 지향점, 그러니까 갑기가 서로 어떤 뜻을 품었느냐, 이 토의 지향성을 품었다는 거예요. 응? 갑이 토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갑이 기를 만나서 토의 지향성을 추구한다. 그 토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 토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자기가 기준하는 바가. 그러나 토라는 오행의 성질이나 속성 자체가 중정지압이잖아요. 중정. 그거 왜 토가 되냐고요? 이게 여기 그 우주 천문도 보면요, 여기가 누런색으로 누런색으로 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에? 누런색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갑기합토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이제 우주의 질서가 여기에 지금 지구에도 땅에도 미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기잖아요. 기분이잖아, 기분. 에? 이게 뭐냐면 우주 천문도예요. 에? 우주에 이게 각자 이게 배속된 방이라고요. 근데 여기가
금천직이라고 연결돼 있잖아요. 금천직이. 그래서 갑기합이 됐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요. 그 황제내경 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거기 나온 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본을 알아야 기본을 알아야 내가 그 다음에 그 갑기합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을경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높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그 현실에다 붙여서 그걸 이해를 해야만이 그 이해도가 확실한 건데 이런 건 지금 머리 아프니까 건너뛰려고 그러고 쉽게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하니까 당연히 실력이 안 늘지. 백날 들어도 뭐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돼.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를 다 저기 뭐야 예전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에서부터 좀 갖춰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오운도예요. 응? 오운도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기가 서로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에서 서로 토를 지향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천지기 뭐 이런 게 토를 지향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중정지기를 말하는 거고, 응? 중정지기를 말하는 거고, 그 중정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자기만의 확실한 고유의 방향성이나 색깔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정지기라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별명을 붙인 거거든요. 응? 그래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이게 토다 그 말이에요. 토다. 응? 토. 그러면 토가 이 사람한테는 육신적으로 뭐가 될지 모르죠. 일간이 뭔지에 따라서. 이게 일간이 뭔지에 따라서 토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금일간이면 인성이고 수일간이면 관성이고 화일간이면 식상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통해서 그 뜻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라는 기본적인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만나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놀라고 시간 때우려고 만날 수도 있고 공부하려고 만날 수도 있고 연애하려고 만날 수도 있고 만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을하고 경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편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뭐 오늘 다 설명드리는 거고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을은 이제 갑하고 틀려요. 갑은 아예 이제 새롭게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처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갑의 운에서 만약에 갑이 왔다 또는 내가 팔자에 갑이 있다 또는 운에서 갑이 있다 이렇다라는 의미는 아무도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삶의 먹거리 삼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을 쓰는 사람은 기가 있어야 돼. 예. 기가 있어야 새로운 내 발판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올해 기해년이죠. 그래서 올해 기해년인데 팔자에 갑목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봐요. 지금 갑목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팔자에 갑이 있다. 갑이 죽어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지금 뭐 금대운이라 죽어있다 이런 거 말고 있는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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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랭님, 김태현님, 장현님, 산이조아님, 이대성님, 이부키님, 김진영님 월간에 있죠. 스토님 들어오셨네. 예.
있죠. 자, 그럼 그런 분들은 올해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인생에 자, 새 판을 잘라 그래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형이상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아,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내가 새롭게 인생의 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짜봐야 되겠다. 자, 연애에 있는 분들, 갑인년생, 갑진년생. 그죠? 있을 수 있죠. 갑술년생. 월에 있는 분도 뭐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시에 있는 분들은 조금 늦게 쓸 수 있고, 올 가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그거는 이제 육친이나 오행적 상황에 따라서 그 방식을 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한 것은 그 올해 갑이 들어왔기 기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갑이 있는 사람은 갑기합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려고 한다. 그게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뜬금없이 명리 공부 새로 시작 하신다고요? 우리 해당 선생님이 왜요? 새로 시작한 피부 관련 사업.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뭔가 나 이대로는 안 되겠고, 어? 내가 지금 이제 새로운 구상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을이라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목인데, 목이라는 건 뭐예요? 직상향성을, 곡직, 예, 직상향을, 기본 자기 그 전제로 두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갑목은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을목은 그 나온 놈이 새롭게 또 거듭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약하려고 하는 거야. 다르죠? 갑목하고 을목하고 달라. 분명히. 예? 갑목은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내가 아니면 내가 내 평생에 한번 해보지도 않은 일을, 또는 완전히 내 입장에서 완전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게 갑이라고 하면은, 을은 기존에 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굳고 단단하게 높이 세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나무가 일틈에 여기서 싹을 틀 때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점점 이게 이제 커져야 되잖아. 이게 키가 자라려고 하면은 갑목일 때는 이만할 때는 얇아도 되는데, 울목일 때는 이만큼 더 크고 더 이렇게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꺼워져야 되죠. 높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얘가 물렁해 갖고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플라무는 뭐 플라무라서 기어 타고 올라간다고?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물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상상력인 것 같고, 그 우주 변화 원리, 또 황제내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을목은 어 다음에 거듭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내면과 외면이 단단해져야 된다. 자, 단단함이 없으면 절대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겠죠. 물렁한 뭐 장판 가지고 높이 세울 수 있어요? 딱딱한 강목이 있어야 높이 세울 수 있지. 딱딱해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을목이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충을하잖아요. 허물어져요. 기존에 내가 하려고 했던 추진했던 그 삶의 방향성이 이제 흐트러지고,
예. 아마도 우리 해당 선생님은 내년에 그 을경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 올해 뭔가 그만두는 일이 또는 멈추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 여기까 요런 식은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 확실하게 을경합을 잡으면은 제2의 도약의 발판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예요. 간목과 을목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책에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저기 저 우주변화 원리 책에. 예, 거기에 제 생각 좀 보탠 거고. 신금으로 왜 단단해지면 안 되냐고요. 을목이 올라가는데, 자, 경금은 금을 만드는 놈이고 신금은 이미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목을 발전시키는 일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쇠라고 가정을 하면은 쇠를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려고 할 때는 녹여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 거기 가공 작업을 막 하는 것과 이미 가공이 끝나서 다 완성된 굳어버린 식어버린 쇳덩어리는 그거를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굳어버리면은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녹여져 있거나 아니 원석의 상태에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적용을 해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을목한테는 경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병으로 이제 이게 한 단계 이게 발전이 되면은 이제는 이제 곡직 작용을 멈추고 위로 올라가는 작용을 멈추고 이제 확장의 작용으로 이 기운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막 퍼지는 거죠. 막 퍼지는 작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제 목운동이 화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운동으로 이제 바뀔 때, 화운동의 기본 특성은 내가 빛나고 날 드러내고 그것의 작용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작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단한 안에가 굳어진 금이 필요한 거예요. 단단히 굳어야 거기에서 빛을 낼 수가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죠. 밑에 이제 막 퍼지려고 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안에서 단단한 것이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다 확산돼서 퍼져버려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제 기능을 상실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신금의 실질적인 차가운 작용, 그 다음에 완전히 굳어버린 신금의 작용이 병화하고는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는 신금을 만난다. 이것도 병신합수가 되는데 이게 이 병신합수가 돼서 이게 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시면 안 되고, 병은 병대로 있고 신은 신대로 있는데 병돌이하고 신순이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신금에 지향하는 목표로 삼았다 라고 이제 이해하셔야 돼. 이게 물됐다 이러면 안 돼요. 에? 물됐다 물 갑자기 그 얘기예요. 그게 물됐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순이하고 둘이 결혼했는데 물됐다 둘이 나도 없어지고 순이도 없어지고 물됐다 이게 아니죠. 나하고 순이하고 결혼을 하면은 우리 둘이 결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결혼하면은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지향점 목표점이 생기죠. 그쵸? 근데 나도 그대로 있지. 난 나대로 그대로 있고 순이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묶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죠. 뭔가 타협을 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나 혼자 살 때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지. 그쵸?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 예. 좀 바뀌었지 나의 태도가. 예.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 앞에서 화가 없어졌다, 금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있고 순이는 순이대로 있는데 서로의 지향점이 수라는 여기선 집애로 표현했지만은 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 수가 그러면 그 사주에서는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뭐가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일을 하는데 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평생 그 연금 나올 때까지 다니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임원까지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거기서 내 실력 발휘를 하는 게 그냥 목적이냐,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 사업으로 나가는 게 목표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예, 그런 이제 목적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 화한다는 게. 병화일간이면 비견인데 이럴 경우에 뭘 지향하나요? 병화일간이면은 재성 써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회사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내가 실적 높여가지고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업자라고 하면은 자기 그 회사의 그 스펙 그 영역을 확대해서 회사의 인지도와 공신력을 높이는데 주력하려고 하겠죠.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천간은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갑경충 을신충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을신충, 병임충. 그래서 보통 이제 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표 모양이에요. 별표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게 무하고도 충하고 경하고도 충해요. 이런 식으로 충은 이제 두 개의 글자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충을 하게 되면 그냥 일단은 내가 그와 관련된 것이 관심이 멀어진다. 충은 간단하죠, 오히려. 그냥 깨진다. 예. 그러니까 깨진다. 나쁘다가 아니라 깨진다. 깨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 어느 날 다니기 싫은 거지. 이제쯤, 언제쯤 그만두시겠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충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언제쯤 그만두시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못 다닌다고요? 아니, 못 다니는 게 아니고, 안 다니실 것 같아요. 왜 안 다녀? 다니기 싫으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왜? 충됐으니까. 충은,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어지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지. 예.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하려고 하는데 잘려가지고는 잘려가지고는 이제 뭐 못 다니는 케이스 있는데, 그거는 천간의 느낌이 아니에요. 천간은 다니려고 한다고 하면은 천간에서 절대 충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어, 보통 이제 천간은 다니려고 하는데 지지가 깨져버리면은, 지지가 충이 되면은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리해고를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 이렇게 좀 해고를 당할 수 있겠죠.
천간은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 형이상적인 요소를 판단할 때 이제 이 천간을 전부 이제 얘기를 하고, 지지 같은 경우에는 지지는 그 사람의 이제 현실적 상황이에요. 현실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좋나요 나쁜가요 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원해서 했는데 지지가 상태가 안 좋으면 나쁜 거고, 내가 어떤 거는 좋아서 하기 싫어서 관뒀는데 지지의 현실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만둬서 잘 됐다. 아, 이제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응? 가장 안 좋은 것은 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은 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안 하는데 당연히 그게 왜 나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그게 문제지. 예. 또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그게 문제고.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좋냐 나쁘냐, 에? 좋냐 나쁘냐의 기준은 합충에 달려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돌려서 뺑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런 인식들이 그렇게 좋다 나쁘다의 이원적 개념으로 사고로 지금 굳어져 있어가지고, 사주를 접근할 때도 좋나요? 나쁘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뭐 상담 받을 땐 좋은지 나쁜지 물어볼 수 있지만은 자기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쁘다, 막히면 나빠요. 좋다, 소통되면 좋아요. 뚫리면 좋아요. 예. 시원하다 그러죠. 예? 화장실 가서 팍 하고 그냥 팍 하고 힘 한번 써서 잘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좋죠? 시원하지? 예, 그때 좋다고 느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 돈 쓸 데가 없어서, 나갈 데가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날 좋아해 주지 않아서, 자, 소통이 막힌 거예요. 막히면 슬퍼져요. 나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좋다 나쁘다 느끼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예요. 자, 막히다는 게 뭐예요? 돈이 들어와야 될 때서 안 들어와. 막힌 거야. 좋다. 돈이 뭐 들어올 때서 제때 들어와. 좋다. 사주정설에 보면 지지에 충이 겸하여 있으면 흉사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지지에 충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지충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흉사를 하나요? 지금 그런 얘기, 그런 단편적인 얘기는요, 어떤 얘기든지 맞지 않아요. 단편적인, 단답형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주에 임수가 있으면 뭐 어떻다더라, 사주에 정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더라, 이런 단시적 판단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틀린 얘기예요. 그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설탕이 나쁘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거지. 그냥 설탕이지. 예. 그죠? 설탕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어떻게 달짝지근한데 음식이, 달짝지근한 음식이 뭐 있지? 하여튼 뭐 뭔가가 지금 예를 들면은 엄청 단 우리 도너스 같은 거 있죠. 요즘 빵 엄청 달더만.
예? 그런 거를 설탕을 찍어 먹는다. 설탕을 찍어 먹는다. 그래도 맛있나? 그건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 거고. 응? 하여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과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너무 부족해서 없거나 그러면은 설탕이 나쁜 게 아니고 설탕이 나쁘다고 느끼는 거지 내가. 예. 나쁜 게 아니고 나쁘다고 느끼는 거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인신충 사회충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그렇다고 결론 내려요? 여기 충 있는데 지금 멀쩡하게 잘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울 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 가지고 될 것 같지만 절대 되지가 않는 게 이 현실적인 이 사고 인식에 대한 이 전환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인식의 전환, 개념의 전환이 없으면은 절대 발전하지가 않아요. 그 인식의 전환의 차이가 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현상이나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저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내 인식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어떤 사람의 그 스타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타일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생각 있죠. 그 사람이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바라보는 방식의 인식의 습관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습관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스타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식을 내가 어느 방식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그거를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좀 항상 어떻게 중간에 서서 그것을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 전체를 바라보죠. 우리 저 운동할 때도 보면은 그 항상 이렇게 테니스 칠 때도 딱 치고 가운데로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 구석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앙이라는 그 포스, 정신의 포스가 중앙, 항상 센터에 있을 때, 이것은 설탕은 설탕이다. 그것이 정확한 인식인 거지. 설탕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예, 내가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 있으면 설탕이 나쁘다고 느끼는 거고, 내가 설탕을 안 먹어봤으면 또 어렸을 땐 설탕 좋아하잖아요, 애기들은. 그러면은 설탕이 좋다고 느끼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만 있는 거지 나쁘다 좋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느낌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인식 바꾸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공부는 늘지 않는다는 거죠. 개념의 정리. 예. 물론 지금 이게 지금 왕초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왕초보적인 내용이야 뭐 그냥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끝나지 뭐. 근데 이제 진심으로 그렇게 이제 이 개념의 정리가 점점 확장이 되어 갔을 때 이것이 이 값에 대한 해석이 값에 대한 해석이 무한 확장돼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값을 어느 하나로 일테면 고정시켜봐요. 값을 고정시켜봐. 그러면은 더 이상 저거는 값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한테 야 너는 성질이 너는 되게 급한 애야. 이렇게 딱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넌 성질이 안 좋아.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했어. 그러면 그 사람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예. 그 사람 분명히 억울하다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성질이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되게 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떨 때 갑을 쓰는지, 어떨 때 을을 쓰는지, 어떨 때 경을 쓰는지, 이 사람 팔자 안에 들어있는 그 글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러는데, 이거 쓸 때는 이 사람이 조금 까칠했다가, 또는 이 사람이 아주 공격적이었다가, 또 저 글자를 쓸 때는 이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천사 같고. 그 사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얼굴이 아니라, 우리 천간에 네 글자 들어있잖아요. 네 글자 들어있으니까, 내 얼굴을 가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얼굴. 그래서 사람 속 알기 어렵다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갑은 그냥 아름드리 나무요라고 인식을 이제 딱 붙여버리는 순간, 예? 붙여버리는 순간 더 이상의 확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은 저 간목을 자기 발전의 요소로 쓸 것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발전의 요소로 쓸 것이요. 어떤 사람은 민족의 발전의 의지로 쓸 것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발전을 위해서 쓸 것이요. 분명히 갑이라는 속성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저걸 아름드리 나무라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나무가 어떤데? 그래서 그 나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건데? 저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무슨 뭐 신자진, 에? 신자진 해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응?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자진 수국이다. 에? 수국이다. 그 다음에 해수까지 있지 않냐. 이거 완전히 이거 물바다다. 이렇게 이제 하죠. 물바다인데 이 아름드리 나무가 물에 둥둥 떠서 이사주는 쓸모없게 됐다. 이렇게 이제 결정 내려버리죠. 예. 아름드리 나무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남자로서 매우 아니 이 사주는 나쁠 게 없어요. 사주가 만약에 그냥 여기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격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격은 예? 격은 되게 틀려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지지의 환경만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쁠 게 별로 없어요.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봐봐요. 왜냐면 신월에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신월에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더울 때 아니에요. 더울 때 자수가 신금이 자수를 생하고 자수가 더위를 식혀주면서 진토의 확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과 상호 어우러져 가지고 잘 펼쳐지고 있단 말이지. 예? 그죠? 그러면은 이 간목이 진토에서도 근이 돼서 서 있고 해수에서도 생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모한테 잘 양육 받았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글자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어떻게 키워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걸 글자를 모르니까 이 지지의 환경만으로 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이 오히려 편안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는 시야가 다른 거라니까요.
보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좋냐 나쁘냐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그것도 그냥 뭐 이제 기준을 뭐 그냥 일반적인 삶의 틀에다 그냥 놓고 기준을 놓고 보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재산이 뭐 한 8억쯤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8억보다 없는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고 8억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은 뭐 그냥 그러네, 뭐 그냥 밥만 먹고 사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게 무슨 좋은 사주요? 자, 돈뿐만이 아니라 일테면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만약 인간성이 좋다고 쳐. 응? 인간성이 좋은데 돈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돈은 없고 돈은 많지 않고 인간성은 좋아. 그러면 그게 무슨 좋은 사주요? 그게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 나올 거고. 인간성을 중시하고 사람 됨됨이를 중시하는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하면 어때? 저 정도면 먹고 살고 인간성 저 정도면 됐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8억이 작은 돈 아니죠. 돈 한 1억 있다고 쳐봐. 그러면 1억도 없는 사람은 안 좋은 사주라고 그럴 거고 한 20억 있는 사람은 야, 그것도 돈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데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저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물어봐요. 항상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얼마가 있어야 도대체 부자인데 당신의 부자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난 대려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제가 뭐 부정적으로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기가 좀 힘들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부자 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아, 안 묻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왜? 시간 지나면 부자 될 게 뻔히 자기 지금 여기 눈에 보이니까 안 물어봐요. 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안이 궁금하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는 되고 싶은데 막막하잖아. 좀 벌었으면 좋겠고 그런 그런 마음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아니 자기 눈에도 안 보이는 돈이 어떻게 벌리냐고. 자, 합충의 이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